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은 다행히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 압력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중국이나 독일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솔솔 나왔고요. 어쨌든 간에 시장을 상승 마감하는 좋은 출발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이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아직까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도 하고요. 환율도 여전히 높습니다. 오늘도 종가 기준 1211원에 마감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면밀한 전략 세우실 필요가 있겠죠. 오늘도 저희와 2시간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전략 세워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배트맨 여전히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거나 종목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자, 전화, 문자 모두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 번호 샵 4989번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점 그리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은요. 저희가 오늘 특별히 또 9시 50분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지금부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들의 오픈 채팅방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이번 주 화요일 7시부터 8시까지 정말 중요한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요. 종목 이야기, 전략 이야기, 시장 이야기까지 정말 많이 챙겨가실 수 있고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한 교육까지 탄탄하게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들어와 주시고 내일 있는 무료 방송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자, 오늘 배트맨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배트맨 힘차게 열어주실 분입니다. 투자 만사형통 여승재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외국인은 매도 기조를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오늘까지 13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네, 있거든요. 외국인 너무 심하네요. 같은 경우에. 오늘도 이제 1,390억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172억 매도를 하면서 7거래일, 코스닥 시장에서는 7거래일 매도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이 위험자산의 선호 심리가 조금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그러니까 회피 심리가 좀 완화되는 그런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반면에 뭔가 한국 증시는 뭔가 조금 찜찜하다. 외국인 수급이 보고 있는 것,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다른 곳에 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불확실성보다는 뭔가를 또 다른 곳을 좀 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한일 간의 또 갈등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테고요. 또 한국 경제 성장률의 하향 전망 그리고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대폭 축소됐다 아마 이런 뉴스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OECD 경기 선행지수도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이 경기에 대한 개선,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보이지 않는 점이 외국인 수급의 유입을 좀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더불어서 위안화가 또 이 7.04, 7.05 부근까지 다시 또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좀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중국 정부 또 중국 인민은행에서의 대출금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완화
그리고 유럽, 독일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 시장 전반적으로 수급이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프로그램 차익, 비차익, 그리고 선물 수급, 그리고 이 파생, 이제 콜옵션, 풋옵션, 또 9월 달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수급은 굉장히 좀 혼조세다. 거기에 또 개인 투자자들만 좀 매수에 동참을 하다 보니까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이 좀 미미하고 좀 부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엔 지금 연초 시초가 이하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연간 기준으로 보면 지금 4.96%, 올해 1월 달 시작했던 시초가 대비 4.96%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무겁죠. 무겁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시장 상황임을 좀 직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겠고요. 반면에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준 게 무엇이죠? 미중 무역 분쟁. 가장 크게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7월 달 들어서 한일 간의 마찰, 이 부분이었잖아요. 이게 미중 무역 분쟁만 놓고 보면 한국과 대만이 굉장히 위험 노출도가 높은 국가에 속하거든요. 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국가입니다. 대만과 한국이 미중 무역 분쟁이 있어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다라는 분석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일본을 걷어내놓고 보면, 일본과의 마찰, 이 부분을 걷어내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1월 달 시초가 대비 훨씬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5월 달에 종가도 지금 거의 지키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과의 경제 마찰, 갈등, 외교적인 갈등, 이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바꿔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내일서부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1일에 한일 외교장관이 만날지, 거기서 또 무슨 얘기가 오고 갈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 예정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잭슨홀 미팅에서 또 시장 전문가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을 할 수가 있다, 또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굉장히 녹록치 않은 시장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종목들도 변동폭을 좀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장중 대응을 좀 신중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주식의 본질적인 문제는 경기가 도통 좀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무래도 좀 기대할 만한 이벤트나 이슈가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기가 힘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잠깐 들어봤는데, 또 중국에서는 사실상 금리 인하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제 인민은행에서 대출금리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좀 완화된 정책,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중국 경기 지표도 굉장히 좀 좋지가 못하거든요, 전망이.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이제 기대 심리가 발동을 하는 거죠. 경기 부양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네.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홍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단을 할 수는 없죠.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어떤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게 내수, 진작, 이런 부분들이면 한국이 거기에서 조금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안화 환율 변화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게 위안화 환율이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해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애플의 팀 쿡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관세 안 내는 삼성전자랑 경쟁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토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기사를 좀 보면서 그러면은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거를 철회하거나 유예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냥 쉽게 가는 길은 네. 그래 그러면 관세 내가 면제해 줄게 너희들은. 그쵸.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죠.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잖아요. 예측 불가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관세를 내면 너네만 면제해 줄 수는 없어. 그럼 차라리 그냥 삼성전자 제품에도 관세를 할까? 뭐 그렇게 또 돌아갈 오히려.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포비아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하기 어려운 또 정책, 발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소식들이 작용하면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또 매물이 출회되는 네. 변동폭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지만 뭐 정해진 것은 없죠. 정해진 것은 없고 또 현지 시각으로 내일인데요. 19일인데요. 이 화웨이 제재 연장을 할 거냐, 제재를 할 거냐 이런 또 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은요, 이 부분을 시장의 뉴스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뉴스는 자극적이어야 클릭 수가 높아지잖아요.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종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가격이 있는 것이고요. 또 돌파해 나가야 하는 가격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락 시에 지키지 못하는 가격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좀 리스크를 관리하시면서 대응하신다면은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변동폭이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대응은 그래도 무난히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뉴스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라는 또 팁을 하나 주셨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간단하게 또 오늘 코스닥 어땠는지도 좀 살펴주시죠. 코스닥 시장은 뭐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홀로 매수를 하고 계세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3거래일 연속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있고요, 다시. 다시요. 네, 좀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고.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했지만은 또 매수한 업종도 있어요. 근데 통신 장비를 기관하고 같이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통신 장비를 또 가장 많이 매수를 하셨고요. 또 코스닥 시장을 놓고 보면 뭐 일각에서는 개인 주도 장세다. 개인이 상승을 이끌어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오늘 상승이 좋았던 종목들 보면 대부분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간 유입된 종목들이 상승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이솔루션이나 이런 통신주들 조정받을 때 좀 매수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도 2차례나 걸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에 그냥 주가 조정받고 싸다, 조정받아서 싸다. 그것은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조정받은 만큼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것이고요. 그 조정의 추세를 벗어내기 전까지는 또 바닥을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결코 싼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횡보 흐름으로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승의 추세는 일단락이 되었어요. 횡보 추세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횡보는 박스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조정받을 때 무조건 매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지저항 가격 확실히 파악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의 개인 수급들,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노리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여기서 못 올라가고 지지부진해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와 정말 중요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좀 꺾이는 부분들, 횡보하는 부분들 잘 보고서 우리가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점 챙겨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시장 마감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번에는요, 오늘의 이슈와 투자 전략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와 전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3년 만에 개최가 되는데요. 8월 20일에서 22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하죠. 자, 이에 여승재 전문위원은 최근 소강 국면에 들어선 한일 갈등의 향방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간략하게 짚어주시긴 하셨는데 내일부터입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얘기가 들리는 바로는 한일 갈등을 중국이 중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지금 그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하고 이 조선 그 문제 가지고도 일본하고 중국하고 또 협력해서 네. 반대를 뭐 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소리도 있고 해서 네네. 중재를 할지 안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일 간의 외교 장관 요번에 만나게 되면 이제 3주 만에 만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갈등을 더 확대시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그리고 28일 날 다가오는 28일 날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 시행이 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 복잡하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하는 양국 간의 이 입장 차이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뭐 서로 큰 자극만 주지 않아도 뭐 저로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지금 그 애국 테마주들인가요?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한 수혜주 이런 애국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좀 쉬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의류, 뭐 업계 말을 빌려도 뭐 그렇게 크게 지금 수혜를 본 것은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국 테마주는 말 그대로 그냥 테마예요. 그냥 기술적인 대응만 잘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차라리 기술적 대응이 나는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뭐 최근 보고서가 아니지만 그 전에서부터 내부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 보고서 작성한 것이 또 언론에 알려졌는데 소재, 부품, 장비 관련해서도 꾸준하게 더 개발의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몇 가지 종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동진 세미캠이 가장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동진 세미캠도 지금 3거래일 좀 쉬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또 후성도 핫했던 종목인데 지금 쉬고 있어요. 그리고 솔브레인도 지금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쉬고 있는 흐름이죠. 자,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도 있을 테고 또 신규 매수 접근을 고려하시는 종목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시장에서 올라갈 때 추격 매수에서는 수익 내기 어려우세요. 수익 내기 어려우시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조정 줄 때 좀 한 평상시에 뭐 한 번 내지는 두 번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면 조금 더 잘게 끊어보세요. 한 3번 내지 4번 정도 분할 매수 하신다 생각하시고 지지 가격을 좀 찾으셔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이 세 종목 뭐 다 하실 수는 없겠죠. 한 종목 선택하셔서 하신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만 철저히 잘 하신다면은 수익 내는 때는 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에 따른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애국 테마주는 말 그대로 테마주이니까 조금 더 조심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반도체 소재 관련주 국산화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이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차근차근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나 이번 주에도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번 주 무료 방송에는 어떤 이야기 조금 더 해주실 예정일까요? 역시 뭐 시장에서 이제 그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네. 보는 관점.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333 법칙이라는 것을 가르쳐 드려요. 이게 이제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 위험자산 회피 심리, 선호 심리, 중립.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 강한 종목, 시장과 동행을 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시장 대비 더 약한 종목.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계속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고 수급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시장 대비해서 좋은 수익률 내지는 이 불안한 시장에서
버티시고 이겨내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또 관련된 저만의 기법으로 발굴하는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도 종목을 또 언급을 해드렸고 거기서 또 오늘 수익 매도가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오후 7시에 또 온라인 무료 방송 하면서 시장에서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보셔야 할지 또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을 또 공략 관점에서 보셔야 하는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니까는요.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 무료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시장이 많이 흔들려도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일단 굳건하게 중심 잡고 어떻게 하면 시장을 좀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안심하고 계시니까요. 아직까지 무료 방송 안 들어보신 분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입장하시면은 내일 또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무료 방송에 대한 안내 드리니까 꼭 함께 해주시고 지금 미리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이야기도 꼭 챙겨가시고요. 자,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오늘 9시 50분까지 2부까지 계속해서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이 함께 상담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바로 또 수급 관심주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시장의 수급이 답입니다. 여승재 위원의 수급 관심주, 수급 작전 타임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들이 또 괜찮은 수급이 들어왔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화면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일단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SK네트워크스, OCI, CJ, 한국카본, 그리고 태평양 물산까지 갖고 오셨고요. 코스피에서 기관이 매수했던 종목은 만도,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까지 5종목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 관심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샀던 종목 오늘은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 오늘은 한국카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카본은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동성 화인텍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LNG 선박의 이제 초전 본행제를 양분하고 있는 기업이죠. 동성 화인텍은 코스닥, 한국 코스피에서는 한국카본 이렇게 기업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조정받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종목과 조정받을 때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을 수급 리스트를 보면서 제가 또 체크를 해드리기도 하죠. 지금 OCI하고 외국인 수급 리스트에 들어있는 OCI하고 CJ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매수로 오늘 잡히기는 했지만은 과매도 구간에 빠져 있는 종목이에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낙폭이 깊게 나타난 것,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 과매도 이후의 기술적인 반등, 사실 뭐 과매도 매매법이다 뭐 이런 말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은 OCI하고 CJ 같은 경우에는 과매도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근데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틀리죠.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주 고객사가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에서 또 선박 수주 뉴스가 나왔었죠. 비록 LNG 선박이 아니고 LNG 연료를 사용하는 추진선, 친환경 선박 수주 뉴스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카본이 주 고객사로 이제 삼성중공업을 주 고객사로 갖고 있다 보니까는 오늘 10.17%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자, 수급 확인해 보시면은요, 이틀간에 걸쳐서 기관이 매수를 했고, 특히 8월 6일, 그리고 오늘 좀 많은 수급이 유입이 되었다. 그리고 제가 연기금 수급보다 이제 금융투자나 투신의 수급이 좀 더 단기적인 상승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연기금이 많이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금융투자하고 투신, 기타 금융까지 은행 빼고 거의 모든 기관이 매수를 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선 위로 올라서는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조정의 추세를 벗어내는 것이냐, 그 부분이 이제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저항을 돌파했던 7,000원 가격 이하로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썼던 한국화본 7,000원 지지한다면 추가 반등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관심 갖고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관이 매수했던 종목도 봐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조선주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어요. 네, 오늘 기관들 수급이 이제 조선주에 좀 꽂힌 것 같아요. 네. 삼성중공업서부터 현대, 대우, 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이런 조선주들을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조선주 가지고 단기적으로 매매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선주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 업종이고요. 그리고 올 삼성중공업만 놓고 보면은 올해 목표의 절반 이상 달성했다. 기사 보신 분들은 그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근데 현재 주가는 어디에 있죠? 거의 역사적인 저점 부근에서 반등 준 거잖아요. 가격 부근이. 근데 수익률을 보실 때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올해 수주 목표 달성하고 수익성 개선되고 실적 좋아지고 그러면 어차피 상반기에 수주 받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9,000원 가격에서 20%를 올라갈 건지 6,500원, 7,000원 가격에서 20%를 올릴 건지 수익률은 같죠? 어디에서 올라가든.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 수익률을 보는 관점이 개인 투자자들하고는 좀 틀려요. 9,000원에서 20%를 올려줄까? 아니면 7,000원에서 20%를 올려줄까? 20% 수익을 내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디에서 올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9,000원에서 올리는 게 더 어렵겠죠.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또 삼성중공업이 8,000원, 8,500원, 9,000원 갔다고 해서 거기서 또 11,000원, 12,000원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단기적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가격 구간에서 다시 이제 상승으로 돌아갈지는 아직 조정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 전환된 거 아니에요. 지금 상승 위로 저항이 잡혀 있습니다. 7,500원 가격 구간은 또 저항이에요. 거의 근처까지 오늘 반등을 준 것이죠. 그럼 여기서 또 쉬어가야 돼요. 쉬어가야 되고 조선 수주를 선박 수주를 매달 하는 거 아닙니다. 매달 하는 거 아니고 띄엄띄엄 하잖아요. 몇 달에 한 번. 그렇죠? 예. 수주에 대한 반응은 오늘 일부 진행이 됐고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시세를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삼성중공업 보여드리는 거고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일단 7,500원에서 한 7,700~800원까지 그리고 또는 21선의 변곡점 가격이 8,0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가격 부분까지는 노려보실 수 있대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단기 매매하려고 삼성중공업 매수하시지는 마셔라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가려운 데를 아주 시원하게 긁어주시네요. 사실 저도 오늘 바닥에서 급등을 했길래 이제 상승 전환일까 싶었는데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저처럼 좀 저가 매수 따라가 볼까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 투자 전략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에서 수급이 괜찮았던 관심주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매수했던 관심주입니다. AP시스템, 야스, LB세미콘, 옵트론텍, 클리오까지 눈에 띄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에서 기관이 매수했던 관심 종목은 DNF, 가온미디어, 와이솔, ICD 그리고 동성화인텍까지입니다. AP시스템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서 이 자리에서 AP시스템 28,000원까지는 추가도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정확하게 6% 급등하면서 거의 그 근처까지 딱 올라갔어요. 대단하세요.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추가 매수 잘 하셨다고 말씀드렸고 네. 추가 매수 하신 것만 25,000원, 26,000원 가격에서 일단 차익 실현하시고
이제 남으신 물량은 28,000원에서 29,000원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쉬지 않고 그만큼 수급이 강했다. 제가 AP 시스템 말씀드릴 때 그 수급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관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 근데 오늘 기관은 차익 실현했어요. 일부. 근데 그거를 누가 받았어요? 외국인이 강하게 또 받아줬죠. 오늘. 그러니까는 기관하고 수급이 동반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기관이 매집을 해서 팔 때 외국인이 또 받아주고 주거니 받거니를 외국인과 기관이 해야지 기관과 개인, 외국인과 개인이 주거니 받거니에서는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최근 상승세에 다 매도를 하셨어요. 다. 자, 그러면 훨씬 또 가벼워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자, 변곡점 가격 28,000원에서 29,000원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이 매수를 해줬고 조금 더 위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올해 연중 1월 달 그리고 3월 달 최고가 가격이 32,400원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3만 원 가격 끊어지는 라운드 피격 21선의 변곡점 가격인 3만 원까지도 추가적으로 좀 열어놓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하게 올라가니까는 아직 매도 신호가 발생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매도 신호가 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 구간이다.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신규로 접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수익률이 좁아졌죠. 제가 보는 가격까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셔야죠. 눌림목을 줄 때까지. 예, 좋은 가격 놓치면 그냥 인내심 갖고 기다리시면 돼요. 조급해 하실 거 없어요. 예, 그렇게 보시고 좋은 수익 보유하신 분들은 또 마무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AP 시스템 말씀해 주신 28,000원까지 올랐는데 아직까지 매도 신호 잡히지 않고 있다. 3만 원까지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여지 남아있다라고 하시니까 홀딩 의견 주셨고요. 추가 매수, 신규 매수는 지금은 좀 높으니까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급등한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많이 샀던 동성화인텍인데 이 종목도 우리 위원님께서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던 종목이고 오늘 또 6.5%나 종가 기준으로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한국화본을 담았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동성화인텍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매수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동성화인텍과 한국화본이 초저온 본행제 사업을 하지만 약간은 틀려요. 기업 내용이, 사업 내용이 살짝 좀 틀립니다. 틀리고 또 멤브레인 쪽 그리고 육상의 수소 저장 기지 쪽의 초저온 본행제 쪽은 또 동성화인텍이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성화인텍이 이제 공장의 화재 사고 그 이후에 주가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재차 반등하는 가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매수의 관점으로 말씀드린 게 7,500원 이하였습니다. 7,500원 이하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이다라고 짚어드렸고 8,000원을 돌파하는 가격 흐름을 보였어요. 근데 한 번에 돌파한 게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 날 한 차례 조금 쉬었습니다. 하루 쉬고 오늘 21선 위로 올라서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 그러면 동성화인텍의 지지 가격은 어디가 될까요? 지지 가격 찾고 대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8,000원 기준으로 이제 홀딩을 하실 수가 있겠고 또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도 8,000원 이하 7,500원 가격 구간에서는 또 지지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추가적인 신규 매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또 동성화인텍 접근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수급 관심주들 알아봤는데 이 중에 또 우리가 또 높은 수익률 기대해 볼 수 있는 수급 공략주가 이 안에 또 숨어 있겠죠? 그걸 제가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 온라인 방송에서 또 제가 저만의 또 발굴하는 종목과 또 수급 공략주를 같이
해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 종목, 코스닥 종목 중에서 특히 이제 반등의 좀 강도 이런 부분들이 양호한 게 역시 디스플레이 쪽이에요. 제가 이제 덕산 네오록스도 여러 차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외국인 코스닥 수급 종목 중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내일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자세한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무료 방송에서 수급 공략주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의 필살 종목까지 같이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자, 요 두 종목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에 미리미리 들어오시고 내일 무료 방송에 꼭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지금 미리미리 들어와 주시고 내일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방송은 내일 저녁, 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내일 시장 체크포인트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지 화면으로 함께 먼저 보시죠. 네, 다음 주 시장, 내일 시장 체크포인트입니다. 자, 바로 오늘 현재 시간 19일이죠. 미국의 기업의 화웨이 거래 제한을 유예했던 마지막 시한이 도래를 합니다. 자, 그리고 20일부터 22일까지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고요. 내일인 20일에는 이 수소 경제 포럼 정책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까지죠. 화웨이의 거래 제한, 미국 기관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제한하겠다라는 거를 유예했다라는 시한이 오늘까지였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유예를 뭐 더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직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언론에서 네. 미 상무부에서 9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중국 증시에서 네. 5G 테마 섹터 종목들을 또 강세로 만드는 이유로 작용을 했는데요. 네. 사실 모르죠. 사실 어떻게 될지.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는 화웨이와 거래하고 싶지 않다. 보안상의 이유로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간밤에 어떤 결정이 날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하지만 결정은 날 거예요. 결정 나고 난 이후에 또 한국의 통신 장비주들이라든지 관련된 섹터 종목들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은 하셔야겠죠. 그리고 제가 만약 이제 19일 현지 시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밤사이 새벽 시간에 나오게 된다면은 또 제가 아침 장전 시황을 통해서 또 어떻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안내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이슈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리고 20일 날 내 이제 수소경제 정책 토론회 개최 예정이 있습니다. 네, 연초에 있었죠, 수소경제. 근데 연초에 그런 발표를 하면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연초에 굉장히 뜨거운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수소차는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뭐 어떻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관점이다. 그리고 2017년도, 2018년도에 전기차 2차 전지 소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아주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것처럼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2021년, 2022년 이후로 핵심적인 종목들이 시장에서 가려질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성급하게 접근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기술적인 트레이딩입니다. 일진다이아가 됐건 뭐 풍국주정이 됐건 수소차 관련주들 트레이딩 구간이고요. 지금 투자를 하신다면 굉장히 길게 놓고 잡아가셔야 돼요. 지금 여기 비중을 30%, 40% 넣어두시면 못 견딥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2, 3년 후에 핵심적인 종목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기업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기업이 수소 관련된 매출이 현대차건 어디서건 매출이 나오고 있는지, 기술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납품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체크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매집을 하시는 겁니다. 방송에서 수소 관련된 테마주들 언급한다고 해서 이 차가 이 기업이 좋은 종목이래.
30%, 40% 넣어두시면 보장이 안 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주기적으로 체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차 관련주, 테마주들 어떻게 대응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챙겨주시고요. 자, 이렇게 매일매일 나오는 이슈들 함께 대응하고 싶으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시고 함께 무료 방송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지금부터 9시 50분까지 계속해서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의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바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고민 상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오늘은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쇼박스에 쇼박스요. 매수가랑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3,800원이고 예. 3,800원이요? 30%입니다. 3,800원에 30%요. 예, 예. 다행히도 매수가가 아주 높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좀 많이 빠져서 고민이 되시겠어요? 예, 예. 오늘 뭐 예. 때문에 이래 됐는지도 궁금하고. 그러게요. 바로 저희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쇼박스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2달 정도 됐을 건데 예. 2달 정도요? 예, 예. 2달이면은 7월 달에 매수하셨겠죠, 그러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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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지난달. 예, 예, 지난달. 예. 그럼 최고가 4,550원 찍었는데요. 예, 예. 수익이 잘 나왔잖아요, 어머니. 예, 예. 근데 왜 매도 안 하셨어요?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아, 그 잠깐 거래한 사이에 그 거리 돼버려가지고. 그래도 일이 있으셨어도 예, 예. 수익 구간인 기간이 예, 예. 3,800원이시면은 4,000원 위로는 수익이었잖아요, 어머니.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8월 1일, 8월 2일, 8월 5일, 8월 8일 해서 매도하실 시간적 여유는 있으셨던 건데, 그래도 이렇게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예. 예. 그냥, 그럼 7월 달에 매수하실 때요, 예, 예. 어머님이 쇼박스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추천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전에 이거 고가 때 한번 했던 주식이라, 네. 이번에 보고 제가 다시 들어갔거든요. 추천도 있었습니다. 쇼박스가 이제 봉오동 전투 아시죠, 영화? 예, 예. 예. 그 배급사로 이제 거기 이슈가 작용을 하면서 저 4,500원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예, 예. 그럼 봉오동 전투 지금 뉴스를 제가 이제 뭐 다 제대로 이제 지금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드리는 거니까 예, 예. 봉오동 전투 관객 수가 얼마인지는 제가 자세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 예. 개봉 첫날서부터 지금까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하지만 한국 영화 또 영화에서 관객 수가 몇만 이상 돼야 대박 흥행을 했다고 하죠, 어머니? 예, 예. 그러니까 몇만 정도 나와야 흥행을 했다는 소리를 하던가요? 대박. 잘 모르겠는데. 영화 안 좋아하세요? 가끔 한 번씩 봅니다. 가끔 보세요? 예, 예. 쇼박스 영화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예, 예. 그럼 영화도 좀 자주 보시고 봉오동 예, 전투도 예. 보러 가시고 하셔야죠. 예, 예. 근데 지금 글쎄요, 이제 시장에서 이제 뭐 1,000만 넘으면 굉장히 좋겠죠. 예, 예. 1,000만 넘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1,000만 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엔. 예. 그래서 1,000만 가까이 가면 다시 한번 주가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어머니. 그래. 봉오동 전투가 지금 예, 예. 개봉 첫날서부터 지금까지 한 300만에서 400만 정도 관객이 이제 입장을 봤다고 하는데 예,
예. 이 여세가 쭉 이어져서 예, 예. 이제 끊어지는 그 관객 수들이 있어요. 한 800만 돌파, 뭐 900만 돌파, 1000만 뭐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면 예, 예. 주가 반등 또 나올 수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현재는 지금 급락을 해서 걱정이 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지하는 가격, 손절하는,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만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예, 예. 예,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은요, 7월 4일 시가로 보시면 돼요. 3,270원인데요. 3,270원이요. 예. 예, 제가 조금 여유 있게 요즘 예.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예, 예. 3,200원까지 정해드릴게요. 3,200원이요. 예, 왜냐하면 3,800원에 30%이시기 때문에 예, 예. 3,200원 밑으로 빠지면 손실이 커지잖아요, 어머니. 지금도 손실인데, 그죠? 예, 예. 그렇다고 봉오동 전투고 이 영화 관람객 수가 1,000만 넘어갈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는 3,200원 가격에서 하향 밑으로 이탈하게 되면은 예, 3,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하셔야 돼요. 관리하셔야 되고 예. 3,2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조금 예, 예. 보유해 보세요. 보유해 보시고 예. 그 봉오동 전투 관련해 가지고 관객 수도 한 번씩 뉴스 좀 체크해 보시고요. 예, 예. 그래서 이번 주 이후로 500만 돌파 뭐 이런 뉴스들이 흘러나오면 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는 있어요. 대신에 예. 매수하신 가격 위로 4,000원 가격이 지금 저항으로 바뀌어 있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는 수익이 오히려 손실이 줄어들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 일단 매도하셔야 돼요. 예, 예.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추석 이후로 겨울 크리스마스 그런 뭐 영화 시즌 될 때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어머니. 그죠? 예, 예. 하다 보니까는 3,200원 일단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매수하신 가격 3,800원 위로 4,000원 가격은 저항이니까 가격 부분에서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일단 쇼박스 이 봉오동 전투가 1,000만 관객 돌파하면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3,200원 이탈 안 할 경우 좀 보유해 보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바로 저희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628님께서 남겨주신 문자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매수가가 좀 많이 높으세요. 53,000원에 20% 갖고 계신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요즘 많이 반등을 하긴 했지만 워낙에 좀 오래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매수를 작년에 하신 거죠? 네. 53,000원에 하셨으면. 이 가격에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5만 원 위로는 매도의 관점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하시고 난 이후에 그냥 쭉 보유하신 거죠. 대응 안 하시고 쭉 보유하셨고 지금 최근 들어서 반등이 나오게 되니까 상담 문자를 주신 것 같은데요. 일진 머티리얼즈 제가 7월 달 오프라인 강연회 할 때 이제 2차 전지 이제 좀 관심을 다시 줄 때가 돼가고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서도 일진 머티리얼즈 35,000원에서 35,000원 가격 기준으로 매수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추가 매수를 하셔서 탈출을 하시기 위해서는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20% 53,000원 가격에 20% 가지고 계시고 지금 4만 원 가격 구간에서 20% 추가 매수 하신다고 쳐도 매수 가격이 얼마로 내려오죠? 한 4만 6, 7천 원까지밖에 안 내려오잖아요. 지금 위로 저항 가격이 4만 2천 원서부터 4만 5천 원까지 또 저항인데 이거 관리하셔야 돼요. 그냥 계속 보유하고 계시면 53,000원까지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42,500원, 42,000원 이로 45,000원 가격은 저항 가격입니다. 저항 가격. 그래서 비중 조절하시면서 최소한 매수 평단을 45,000원 이하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최소한 안정적인 가격은 제가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렸던 가격이 가장 좋은 가격이었고요. 35,000원 가격이. 그래서 좀 우리 투자자분께서 좀 계산기를 두드리셔가지고 비중 조절하시면서 매수 평단을 최소한 45,000원 이하, 가장 좋은 가격은 4만 원 이하로 좀 내려놓으시려면 어떻게 가격 비중을 잡으셔야 되는지는 나오실 거예요. 그런 게 좀 어려우시다면 내일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세요. 이런 매수 평단을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자세히 진행해 봤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조금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따가 2부에서 9시 50분까지 계속해서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 채널 고정하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